한국의 재미있는 소설, 기대를 많이 받은 소설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건 씨의 급류라는 책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2022년 12월에 나온 소설입니다. 2006년 진평강 하류에서 두 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자는 진평소방서 구조대 반장 최창석, 여자는 얼마 전 서울에서 진평으로 와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입니다. 창석은 도담의 아빠이자 폐렴을 앓고 있는 정미의 남편이었고, 남편과 사별한 미영은 해솔의 엄마였죠. 도담과 해솔은 18살 동갑내기입니다. 한 해 전 2005년 17살의 도담은 진평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처음 본 해솔을 구하려다 아버지인 창석이 그를 구해줍니다. 해솔은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진평으로 전학 온 상태죠. 이후 도담과 해솔은 친해져서 항상 붙어다니며 둘만의 비밀 장소까지 만들어 교제를 합니다. 도담은 아빠 창석이 해솔의 엄마와 사귄다는 의심을 하며 분노합니다. 칠성폭포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한다고 눈치챈 도담은 해솔과 함께 아버지가 쓰던 랜턴을 들고 현장을 찾아가는데 마침 용소에서 둘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해솔이 랜턴을 비추면서 켰다 끄기를 반복하자 깜짝 놀란 창석과 미영은 손을 잡은 채 급류에 떠내려 갑니다. 한 달 뒤 도담과 해솔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해솔은 서울 할머니네로 갑니다. 소문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는 오로지 친구 희진만이 도담을 위로하죠. 21살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학년인 도담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정민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해솔 역시 자신이 바란 약대에 진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둘의 학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죠. 해솔이 아르바이트하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둘, 3년의 공백이었지만 봄을 터지듯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동거까지 합니다. 육체는 가까워졌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못했죠. 둘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육체는 섞이지만 정신만은 점점 멀어집니다. 정미가 둘의 관계를 알고 해솔에게 헤어지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는 도담. 흐느끼는 해솔. 2년 뒤 2012년 24살의 해솔은 소방서에서 의무 소방대원으로 군 생활 중에 과 동기 선아와 함께 한강공원 둔치에서 휴가를 즐기다 물에 빠진 고교 남학생을 구합니다. 표창을 받은 건 물론 9시 뉴스에까지 나온 해솔은 선아와 연인 사이가 되죠. 6년 뒤 2018년 30살의 도담은 6년차 물리치료사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죠. 4살 연상의 동료이자 선배인 승주와는 1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해원소방서 이해솔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서 아이 구조에 성공하지만 화상을 입고 입원하는데 마침 도담이 다니는 병원입니다. 매번 다친 해솔 때문에 2달 전에 선아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해솔은 직업적 사명감을 뛰어넘은 목숨도 아끼지 않은 과감함에 이미 누리꾼 사이에서도 화제를 얻고 있었죠. 재활치료실에서 도담과 해솔이 만나는데 무려 8년 만입니다. 해솔은 한강에서 자신의 학생을 구한 후에 약사보다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도담에게 말합니다. 해솔은 도담과 진평에 가서 도담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죠. 그날 다리 밑에서 떠내려오던 창석은 미영을 잡고 있는 상태로 다리 위에 있는 해솔의 손을 잡았고 미영을 놓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는 함께 죽을 수도 있기에 창석은 미영의 손을 놓는 대신 해솔의 손을 놓았던 것이죠. 해솔을 살리기 위한 창석의 선택이었습니다. 몰랐던 진실을 알자 아버지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도담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변호하지 못했던 것에 더욱 큰 자책감에 휩싸입니다. 이제 대학 시절 유난히 죄책감에 시달렸던 해솔이 이해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도담은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해솔에게 사과하죠. 해솔도 도담에게 사과하며 둘은 더욱 깊은 이해의 심정으로 빠져듭니다. 만성적인 우울의 시간과 작별한 도담은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해솔과 다시 만남을 시작합니다.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현장에서 실종되었던 해솔이 수술 후 한 달이나 깨어나지 못하다가 겨우 의식이 돌아오죠. 1년 뒤 2019년 재활 이후에 걷게 된 해솔은 도담과 창석의 바다장 장소를 찾아갑니다. 급류에 휘말린 청소년기를 둘은 잘 버텨내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버티는 과정이 너무 아프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버티며 살아야죠. 어떡하든지. 네, 제가 정대건의 급류를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많은 기대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청소년 소설 같은 그런 작품이어서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물론 청소년 소설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성인용보다는 좀 문학적인 면에서 또는 구성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작품이 많죠.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고요. 어쨌든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급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급류에 대해서 한번 한국 소설 정대건의 민음사에서 나온 소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급류. 간단한 요약 서평을 듣고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꼭 도서관이나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